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20대 시절 꿈을 쫓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던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제가 1순위로 바라던 곳이었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저는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며 기뻐했었습니다. 물론 취직이 제 꿈의 종착은 아니었지만 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 저의 꿈의 시작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게 된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연애를 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회사에 들어온 동기들이 언젠가부터 수상쩍더니 몰래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힘든 와중에 의지가 되었는지 그렇게 되었다는데, 저는 한창 회사에 적응하기도 바쁜 와중에 연애라니 정신머리 없는 짓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러다 괜히 신입이 빠졌다고 소문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연애는 절대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같은 회사에서, 그것도 직장 상사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입사하고 1년 만에 발령받은 부서에서 저보다 6살 많은 직장 상사가 유독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리버리한 신입 직원이 가여워서 관심을 두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언젠가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성적 관심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회사에서 그것도 상사와 만난다는 건 미친 짓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도 부하 직원인 제가 손해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 상사를 어떻게든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려댔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싫다는데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까 싶어서 고맙기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 없던 저도 언젠가부터는 점점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은 부서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갔고, 몇 년 뒤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6살 많던 직장 상사와 결혼까지 성공하면서 저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안정적이고 능력 있던 남편에게 사랑까지 받는다며 다들 제가 행복한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연애 전부터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던 남편이었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라 저는 그 사랑이 벅차고 고맙기만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었죠. 아들 자랑이 대단한 분들이라 조금 팔불출스럽기는 했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분들이셔서 저는 제가 시집을 참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시댁은 시댁이라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를 챙겨주시려는 모습들을 보며 다른 며느리들에 비하면 나는 호강하고 산다며 생각하고, 저도 그분들께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 저는 어느덧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익숙해지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달라져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저와 붙어 있으려 하던 남편이 갑자기 밖을 나돌며 저와 멀어지는 듯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도 신혼이 있는 거고 저희가 결혼한 지도 2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신혼과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 만난다며 주말마다 나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전부라 그걸 또 이해해 주려 했어요. 저는 술을 안 해서 남편과 같이 술을 마셔줄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그걸 핑계로 자꾸 술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동안 술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서 2년이면 오래 참았다며 친구들과 회포 푼다고 매일 술 약속으로 바빴습니다. 참던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하자
남편은 직장인 사는 낙이 술 말고 뭐가 있느냐며 저를 타박했고, 덕분에 저는 남편이 없는 빈집에서 혼자 청소하고 장보고 집안일하기 바빴죠. 맞벌이하는 부부 사이에 언젠가부터 집안일은 다 제 몫이었는데 서러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부모님은 그마저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직급 높은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제가 내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 거죠. 아유, 그 정도는 네가 이해를 해야지. 걔가 오죽 힘들면 그러겠니. 너도 같은 회사 다녀서 알겠지만 회사 일이 좀 힘드냐? 아마 너 힘든 거 2배는 우리 아들이 힘들 거다. 우리 아들은 과장인데 과장자리가 좀 막중하니. 하긴 너야 이제 막 대리 달아서 뭘 알겠냐마는. 아무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 신경 좀 잘 써라. 스트레스 안 받게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내조 잘하라는 말이야.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고 잘 돌아가는 법이야. 다정하던 남편도 변하고 좋게 생각했던 시부모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며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집에서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저와는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왠지 어색해진 기류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오며 가며 만나도 아는 척이 없었어요. 왠지 낯선 남편의 모습에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돌연 현장 근무로 빠지게 된 겁니다. 보통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가는 일이 잘 없는 데다가 집에서 2~3시간 거리라니 그건 좌천이나 다름없었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그 자리에 추천했다는 거예요. 당시 저는 한창 준비하던 프로젝트로 바빴고 그 일이 잘 되면 승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현장 근무로 빠지게 되었다니, 그것도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그 자리에 보냈다니,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유를 몰랐던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유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 속상할까봐 솔직하게 말 못했는데 당신 그 프로젝트 맡아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위에서는 이미 그 자리에 염두에 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당신이 승진하고 싶어서 고생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의 현장 분위기도 살피고 역량 좀 키워와. 현장 몇 년 돌다 오면 회사에서도 인정해줄 거고 그때는 승진 기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현장 근무를 해. 거기 우리 집에서 2~3시간 거리야. 당연히 출퇴근길은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럼 내가 현장 일을 하면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데 당신은 그거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주말에는 만날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 요즘 서로 바빠서 집에서 대화도 없는데 주말 부부 하는 게 뭐 큰 차이가 있겠어?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 사실 우리 서로 느끼고 있잖아. 우리 사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 지난 2년 동안 서로 너무 붙어있느라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잠깐 떨어져서 서로의 소중함도 알고 뭐 그러다 보면 다시 애틋해지지 않겠어? 아무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 생각하는 거 당신도 알지? 결국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현장 근무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저는 그 와중에 혼자 있는 남편이 끼니는 잘 챙겼을까 걱정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저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저를 멀리 현장직으로 보내버린 것도 자신의 외도를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 끼니 걱정이나 하던 저는 믿었던 남편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순순히 불륜을 인정하며 뻔뻔하게도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회사에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인사과에 남편의 치부를 밝히며 징계를 내려달라 건의했지만 황당하게도 저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분위기의 회사에서는 가정불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쉬쉬하기 바빴고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향한 냉대와 동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정 문제로 회사 내부가 시끄러워지는 게 부담스러운지 불륜으로 이혼한 저와 남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걸 꺼려해 저에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려면 그 인간이 나가야지. 왜 제가 나가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바람핀 건 그 사람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미안해 김대리. 근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애초에 김대리는 우리 회사에 몇 년 안 있었잖아. 정 과장은 우리 회사 10년 차이기도 하고 지금 맡고 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선뜻 내보내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대리도 계속 회사 다니기 불편할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한 회사에서 보고 지낼 수밖에 없을 텐데 바람난 전 남편 얼굴 보는 게 속 편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김대리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 회사에서는 저보다 직급 높은 남편을 더 의식하고 제게 퇴사를 권했습니다. 피해자더러 나가라는 회사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과장인 남편과 달리 일개 대리로 회사에서 입지 좁은 저는 회사를 상대할 힘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쫓겨나듯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 역시 몇 년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도 없이 시시하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위자료 소송도 걸어봤지만 그렇게 해봐야 겨우 2천만 원의 위자료뿐이더라고요. 제가 받은 피해와 상처는 그 몇십 배는 될 텐데 겨우 2천만 원의 돈이 위안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구질구질한 이혼녀에 심지어 다니던 직장까지 떠나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백수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 일이 제 발목을 잡아 직장까지 떠나야 한다니 제 신세가 왜 이리 처량하고 서글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제대로 복수할 생각도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저는 이혼 이후 친정집에 있는 제 방에서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부모님이 저를 걱정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부모님 얼굴을 뵙기가 죄송해서 차마 방문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웠어요. 게다가 그때는 무슨 미련한 생각인지 이혼당한 제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분명 바람까지 피우고 잘못한 것은 전 남편인데도 이혼당한 제 처지가 쪽팔리고 한심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골방에 틀어박혀 있기를 며칠, 저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는데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왜 나인가 싶었던 거죠. 바람난 전 남편과 상간녀는 지금도 하하호하면서 잘 지낼 거고 나를 쫓아낸 회사 사람들도 승승장구하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무너져봐야 결국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저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추스르며 쉬는 동안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1년간 영어 공부에 자격증 공부까지 하며 재취업을 준비했고 다행히도 운 좋게 괜찮은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들어가게 된 직장은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과 라이벌 관계였던 회사였어요. 몇십 년 된 이전 직장에 비하면 시작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회사였지만 자수성가한 대표님의 이력 덕분인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업계에서 금세 선두를 쫓고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업계 평판도 좋고 실력도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죠. 그래서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도 회사 안에서는 늘 이 회사를 견제하는 눈치가 있었고,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회사의 사정을 꽤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전 남편의 편을 들어 제게 권고사직을 권한 이전 직장에 억하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전 회사에 제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일개 사원인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었겠지만 그래도 새 회사에 뼈를 묻어 열심히 하다 보면 라이벌인 전 회사를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전 남편에게 한 방 먹일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그런 발칙한 생각을 품고 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새 회사에서는 모두들 제게 친절했고 전 회사와 달리 좋은 기회도 많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또 대표님이 40대 젊은 분이라서 그런지 회사 연차나 직급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직원들을 독려하셨고 편히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게다가 직원 복지도 좋아서 다들 회사 생활에 만족하며 그만큼 능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데다가 말도 안 되는 꼰대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전 직장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 걸 보면 한참 어린 이 회사가 어떻게 업계 1위를 쫓아올 수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던 저는 덕분에 입사 1년 만에 초고속 승진까지 할 수 있었어요. 30 초반 나이에 무려 과장을 달게 되었던 거죠. 제 주변 다른 친구들은 보통 대리를 달고 있을 연차였으니 제 나이에 과장직함을 달게 되었던 건 정말 파격 승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새 회사에 옮기고 겨우 1년 만에 말이죠. 복수심에 불타 열심히 하던 제가 승진까지 하다 보니 그만큼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일에 재미를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이혼의 아픔을 금세 잊어버리고 일에 푹 빠져 살았고 부모님도 이혼 후 힘들어하던 제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재혼을 하기를 바라는 눈치셨던 것에 비해 저는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저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일도 일상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가꾸며 사는 제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과정이 되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는 40대 나이에 늦가기 결혼한 대표님 돌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사 전 직원들을 돌잔치에 초대하셨거든요.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정이 있으신 건지 조촐하게 가족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셔서 저나 다른 직원들은 사모님 얼굴을 뵌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꼭 결혼식이 아니라도 보통은 회사 오가며 사모님 얼굴 한 번쯤은 뵐 수도 있었겠지만 대표님 사모님은 한 번도 회사의 얼굴을 비추신 적이 없으셨어요. 대표님에게 듣기로는 사모님이 워낙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시라 남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입장에서야 윗사람 눈치 볼 일이 하나라도 주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저나 다른 직원들 모두 대표님 사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그래서 대표님의 돌잔치 소식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궁금했던 사모님 얼굴을 드디어 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결혼한다고 하셨던 게 아직 1년이 안 돼서 안 왔나? 그러게. 아무리 허니문 베이비라고 해도 10달은 지나야 출산일 텐데 아직 그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머, 그럼 우리 대표님 속도 위반하신 거야? 그러게. 우리 대표님 노총각으로 오래 계시더니 마음이 급하셨나 보다.
직원들이 대표님의 돌잔치 소식에 흥분했던 또 다른 이유는 베일에 쌓인 사모님에 대한 궁금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결혼하시고 그 결혼 소식을 듣고 10달도 안 되어 돌잔치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직원들은 다들 속도 위반인 것을 눈치채고 대표님이 늦은 결혼에 마음이 급해 속도 위반을 한 것 같다며 웃고들 했어요. 물론 직원들도 나쁜 뜻은 아니었고 일밖에 모르고 점잖으시던 대표님이 그러셨다는 게 마냥 신기했던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속도 위반이 흠도 아니고 또 혼수로 아이를 해온다는 말도 있다 보니 저희는 그냥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에 초대된 직원들은 모두들 대표님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기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돌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직원들을 돌잔치까지 부르느냐며 한 소리 나올 법도 했지만 평소에 대표님이 워낙 직원들에게 잘해주시다 보니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대표님을 위해서라면 주말도 할애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대표님 사모님을 뵙게 되었죠. 듣기로는 사모님이 대표님보다 10살 정도 어린 연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제 또래이겠다 싶었어요. 또래이지만 저는 직원이고 그분은 사모님이시니 예의를 차릴 쪽은 당연히 저였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곧장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사모님이 계신 곳을 보고 성큼성큼 다가가는데 드디어 뵙게 된 30대의 어린 사모님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사모님 얼굴을 보고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마 그 사람을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될 거라는 상상은 절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저희 대표님의 사모님이 바로 제 전남편과 바람이 났던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그런 악연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 역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건지 기막히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상간녀를 빤히 보고 있으니 그 여자도 저를 알아봤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론 그 여자도 설마 자기 자식 돌잔치에서 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인지 어째 저보다 그 여자가 더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금방이라도 무슨 짓을 할까 싶은 건지 저를 보며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보통 드라마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했겠죠. 그 상황에 갑은 이제 저였으니까요. 대표님이 설마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 결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도 자기 자식 돌잔치에서 자신이 과거에 남의 남편을 뺏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에 제가 소리라도 지르면 그 여자는 낭패일 겁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 잘해주신 대표님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대표님이 다가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김 과장 여기 있었구만. 안 그래도 내가 직접 우리 와이프를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아이고 내가 다른 손님들 마느라 신경을 못 썼어.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 바쁘신 거 저도 아는데요. 그 과장이요? 이분이 과장님이세요? 반가워요. 김 과장님. 내가 전에도 말했었잖아. 우리 회사에 일 잘하는 과장이 있다고 말이야. 실력 좋고 성품까지 좋은 우리 김 과장. 내가 우리 김 과장을 참 아껴. 요즘 세상에 이런 인재가 어디 있냐는 말이야. 전에 회사에서는 빛을 못 보고 나왔다고 했는데
덕분에 우리가 이런 인재를 얻게 되어 얼마나 행운이야. 그래서 내가 그 회사 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아, 어머나, 정말 일을 잘하시나 봐요. 어느 정도길래 당신이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요즘 제 앞에서는 쌀쌀 맞으시더니 질투나게. 질투는 무슨? 일 잘하는 직원 칭찬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김 과장이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직원이고 그냥 칭찬 정도로는 미안할 정도지. 그러고 보니 두 사람 나이가 엇비슷하지 않나? 아휴, 내가 40 넘어까지 노총각으로 살다가 주책맞게 연하를 만나 결혼을 해서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한참 어려. 사실 나도 10살이나 어린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당신이랑 나랑 처음 만났을 적에도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잖아. 그치? 그런 거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 김 과장도 그렇지 않나?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저는 대표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직원을 안사람 앞에서 소개하시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 상간녀 역시 같은 생각인지 처음에는 제가 대표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까 싶어 안절부절 못하더니 금세 표정을 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뻔뻔한 모습이 황당했지만 차마 대표님께 민폐를 끼칠 수 없었던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인연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치 뭔가 아시는 것처럼 제게 놀라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김 과장,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알지?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당신 무슨 말이에요? 아니. 김 과장님이 나를 알 리가 있어요?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 나랑 또래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김 과장, 우리 와이프 정말 몰라? 아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분명 아는 눈치인 것 같던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 당신도 조금 전까지 김 과장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던데. 그게 정말로 처음 보는 사이에서 나올 만한 태도인가? 나는 당신이 분명히 김 과장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 왜 그래요, 정말. 요즘 들어서 바쁘다고 자꾸 나한테 소홀하더니 이제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우리 아들 돌잔치 날이잖아요. 우리 아이의 귀한 첫 번째 생일날 분란이라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왜 그냥 넘어가? 분란이라니. 당신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어때 김 과장? 아직도 우리 와이프 기억 안 나? 아마 이 사진 보면 당장 기억날 텐데 말이야. 뭔가를 안다는 듯 묻던 대표님은 제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진이었어요. 알고 보니 대표님께서 이미 제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걸 대체 어디서 났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먼저가 아닐 텐데. 됐고 김 과장. 이제 우리 와이프 알아보겠나? 나도 나지만 김 과장한테는 악연일 텐데 말이야. 그렇네요. 저한테는 정말 악연이죠.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싶기도 했는데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사모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제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를요. 사실 저도 아까 한눈에 알아봤어요. 처음에 대표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왜 이리 낯이 익나 했는데 사모님이 먼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찌나 당황해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알아볼 수가 없었네요. 근데 저는 정말로 몰랐거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과 바람나서 한 가정을 깨뜨리고 시시덕거리던 여자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을 줄은요. 거기다 그새 일까지 나와서 돌잔치를 할 줄도 몰랐죠. 너 지금 그 입 안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소리를 해?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누구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바람이라니. 누가 누구랑 바람을 피워? 여보, 저 여자 말 믿지 마요. 나 아니야.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나 아니라고. 어디 나랑 되게 닮은 사람인 모양인데 나는 정말 아니야. 나 순진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나 당신밖에 모르는데 내가 누구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응? 저 여자가 아무래도 내가 질투가 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라버려요. 일 잘하면 뭐해? 인성이 개판인걸. 아니라고? 여기 이 사진의 여자가 네가 아니란 말이야? 김 과장이 너를 질투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대체 김 과장이 왜? 글쎄 그건 모르죠. 뭐 내가 자기 또래인데 나는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자기는 부하 직원이라 배가 아팠나? 아무튼 정말 나 아니에요. 설마 그게 나일 리가 있어요? 여보, 왜 그래? 요즘 이상했던 게 설마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 그런 거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다 설명할 텐데. 당신이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나 좀 믿어줘요. 응? 대표님이 제 전남편과 상간녀의 사진까지 들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알 만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상간녀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둥 제가 자기를 질투해서 그런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어이없기만 했죠. 저도 이렇게 황당한데 대표님은 얼마나 더 답답할지 뻔뻔하게 딱 잡아떼는 상간녀의 모습에 벌써 질린 듯한 눈치셨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그렇게 아니라고 우겨봐야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너는 내가 아직도 호구 같니? 내가 너한테 한 번 속아 넘어갔다고 내가 끝까지 바보 천치 같아? 여보, 왜 그래요?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요? 오해라니까 정말. 내 말 좀 믿어줘요.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건 인정할게. 나도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요. 내가 과거에 실수를 저지른 적은 있었지만 그건 다 지나간 실수일 뿐이야.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데 나 당신이랑 우리 시우랑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당신한테 용서를 먼저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당신이 나를 오해한 것 같아. 근데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나 저 여자 남편 사랑한 적 없어. 나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어이없네. 이봐요. 모르긴 뭘 몰라. 당신 내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잖아. 나 같은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몰랐다고?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너는 좀 빠져. 넌 뭔데 계속 끼어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괜히 너랑 네 남편이랑 엮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나는 이제야 제대로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다들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정말? 당신 정말 뻔뻔하다. 남의 가슴에 상처 줘놓고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했다고?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자기 혼자 행복해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신이란 여자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끔찍할 줄은 몰랐네. 정말 인간 말종이야. 대표님이 어쩌다 너 같은 여자랑 엮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뭐라고?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막말이야, 막말이? 야, 너 말 조심해. 너 우리 남편 회사 직원이야? 나한테 이런 누명 씌우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너 예전 회사에서처럼 쫓겨나게 만들어줘? 너 같은 게 나한테 대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여보, 저런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야. 괜히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여보, 나 용서해줘요. 우리 시우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저 여자 남편이랑은 정말 실수했어요. 내가 그 정도 사리 분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아?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래도 난 너 믿어주려고 그랬어.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하길래 안타깝게 생각했고, 부모 없이 자라서 정이 고프다는 너한테 정말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기억도 없었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도 나는 너를 믿고 결혼까지 했었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너는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걸로 모자라서 내 뒤통수를 치고 끝까지 뻔뻔하게 굴어? 대표님이 상간녀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상간녀의 만행을 대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여자도 만나지 않고 점잖으셨던 대표님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는 게 의아했는데 아마 상간녀가 대표님의 재력을 보고 일부러 접근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고아로 불쌍하게 자랐다며 온갖 순진한 척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며 상간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저 여자 고아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은 양쪽 다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는 도박꾼에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연 끊고 산 지는 좀 됐어도 고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고아라며 거짓말을 했다니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신 대표님이 안타깝더라고요. 남의 남편 뺏어간 걸로 모자라서 거짓말하며 순진한 남자 등을 쳐먹으려고 하다니. 애초에 저 여자 인생에 진실이 있기는 할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대표님은 어쩌다 뒤늦게 그 여자의 거짓을 눈치채게 되셨고 그 여자의 뒷조사까지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여자에게 남편을 뺏겼던 것도 알게 되셨던 거겠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뭐, 김 과장이 너를 질투를 해? 당신이 김 과장 전 남편이랑 바람 펴놓고는 누가 누굴 질투한다 그래? 차, 그까지 뻔뻔하기가 끝이었구만. 질투하는 건 오히려 너겠지. 당신은 노력하는 것 하나 없이 남의 좋은 것을 쉽게 탐내는 파렴치한 여자니까. 그래서 남의 남편 뺏어놓고도 그렇게 당당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도 돈만 보고 접근해서 남의 자식 아비 노릇까지 시키려 했던 거겠지. 그래놓고 뭐? 우리 아들의 첫 생일?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저 애를 내 자식이라고 말해? 끔찍하게도 그날 돌잔치의 주인공이었던 대표님의 아들이 대표님의 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인 걸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도 저 여자의 전적을 알다 보니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마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여자는 제 생각보다 더 무서운 여자였더라고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설마 당신 우리 시우를 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지 마, 정말.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그래요? 당신 우리 시우까지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잡아떼려고? 내가 분명히 나 더 이상 호구 취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당신은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낳기만 하면 당연히 내 아들일 거라 생각하고 품을 거라 생각했나? 그래, 한때는 그럴 뻔도 했었지. 결혼 전에 임신해서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식 올리면서도 나는 그 애가 내 애가 아닐 거라고 의심한 적 없었어. 그래서 당연히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려 했지. 근데 당신이라는 여자는 도저히 믿을 구석이 없는 여자더라고. 당신이랑 같이 사는 내내 나는 당신한테서 한 번도 진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럴 법도 하겠지. 애초에 너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라고 말했잖아요. 나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정말이야. 내 말 좀 믿어줘요. 그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글쎄, 그 말은 못 믿겠지만 나랑 결혼한 게 제일 잘한 일이라는 건 믿어지기도 하네. 뭐, 나랑 결혼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그런 건가?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자. 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건지. 그것도 바람까지 펴서 뺏은 남자랑 아이까지 가져놓고 왜 나한테 접근한 건지 물어보자고. 내가 알기로는 김 과장 전 남편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적당히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던데. 그런 남자까지 훔쳐놓고 왜 나를 선택했어? 왜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을 뻐꾸기압이 만들려고 그랬냐고? 대체 왜? 아니에요. 시우는 당신 아들이야. 정말이야. 내가 다른 건 다 거짓말했을지 몰라도 그것만큼은 진짜예요. 시우 우리 아들 맞아,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럼 시우가 내 아들이라면 왜 나랑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 내가 설마 이런 일을 검사도 하지 않고 따져 물을 거라 생각했어? 이미 당신 아들 아빠가 누구인지도 다 알아봤는데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당신은 내 호의를 무시했군. 나는 분명 당신한테 솔직해질 기회를 줬어. 지금 당신이 솔직하게 전부 얘기했다면 나는 그냥 이혼 정도로 넘어갔을 거야. 이 이상 참을 생각이었다고. 근데 당신은 방금 그 기회를 놓쳤어.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그딴 가벼운 거짓말로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면 당신 인생 정말 쉽게 살아온 거야? 그럼 어디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세상살이라는 게 당신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상간녀는 절대로 아니라며 끝까지 잡아떼려고 했지만 대표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증거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솔직한 말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택했고 대표님도 더 이상의 인내는 사라지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돌잔치 자리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와이프의 불륜을 알고 있던 대표님이 그 여자의 실체를 밝히려고 온갖 지인들 다 불러 돌잔치를 열었던 거더라고요. 상간녀가 마지막까지 솔직했다면 그런 일까지는 없었겠지만 그 여자가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대표님은 단상 위로 올라가 자신의 상황을 담백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어쩌다 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가 어땠는지까지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추악한 진실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님의 뒤로 서 있는 대형 모니터에서 상간녀의 불륜 증거들과 추접한 과거 사진들이 떠올라 있었죠. 원래였다면 돌을 맞은 아이의 예쁜 모습과 행복한 새 식구의 즐거운 모습들이 떠 있어야 할 화면에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점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였다면 오늘 이 자리는 제 아이와 저희 가족의 행복한 가족 행사가 되어야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게 되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며칠 전 제 아내라는 사람의 과거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을 등쳐먹고 착취하며 남의 피를 빨아먹었던 여자였고, 불행히도 저는 이 여자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기당한 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만 제 복수만이 아니라 혹여나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 화면을 봐주시고 제 아내였던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이 여자는 꽃뱀이고 치밀한 사기꾼입니다. 혹여나 저처럼 당하시는 분이 더 없도록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소문 좀 내주십시오. 다시는 저런 여자가 활개치고 다니지 않게 말입니다. 대표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상간녀의 정체를 고발하셨습니다. 피해자여도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결정일 텐데도 대표님은 자신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용기를 내셨죠. 그러자 사람들은 대표님이 고발한 상간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불륜과 치정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에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으로 상간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인들 모두가 그 상간녀의 신상을 알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 상간녀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간녀와 같이 찍힌 전 남편의 사진이 공개되자 어딘가에서 내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그 자리에는 제 전 남편과 전 회사 임직원들도 있었더라고요. 대표님이 전부 다 아시고 전 남편까지 그 자리에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인간이 바람난 여자의 돌잔치 자리에 무슨 염치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와 전 남편의 만행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지 뭐예요. 저기 저 남자의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바로 저놈이 오늘 돌잔치 주인공이니까요. 저희 경쟁회사의 과장이라 교류 차원에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저놈이 뻔뻔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더군요. 저 여자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어디 제자리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식 생일은 축하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이런 파렴치한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에서는 이미 그 직원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심지어 남편의 불륜으로 피해를 봐야 했던 그 아내는 같은 직장 직원이었음에도 남편보다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퇴사를 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 권고사직이지 깡패 같은 짓이나 다름없는 거죠. 저런 추잡한 스캔들을 터뜨리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사를 다니는 저놈과 저런 놈을 묵인해주고 피해자를 내쫓은 그 회사 역시 지탄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불륜이 범죄도 아니고 간통법도 없어진 마당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고발해봐야 겨우 2, 3천만 원짜리 위자료가 전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받은 상처는 그깟 푼돈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저 인간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제 복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들의 사진을 널리 퍼뜨리고 한국에서 이것들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셨던 대표님은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제가 전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상간녀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제 전 남편에 대한 복수까지 대신해 주셨어요. 물론 대표님도 제 전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유감이 있으시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덕분에 저는 제가 하지 못했던 복수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했던 그 인간도 이제는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창피하기는 한 건지 도망가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고 곤욕을 치러야 했죠. 그렇게 그날의 돌잔치는 치정싸움으로 끝을 내리게 되었고 얼마 뒤 인터넷에서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돌잔치에 참석했던 분들이 힘을 써주셨던 건지 여기저기 인터넷 카페며 커뮤니티에 상간녀와 전남편의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을 꼬셔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조강지처를 벌이고 퇴사까지 하게 만든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고 그 상간녀는 남의 남편 뺏어가 놓고도 성에 차지 않아 더 돈 많은 남자를 속여 남의 둥지에 자리를 튼 뻐꾸기 엄마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전 남편과 제가 일하는 업계에도 퍼지게 되었고 그런 난리가 있자 회사에서도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는지 그렇게나 감싸던 전 남편을 결국 잘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그 후 업계에 소문이 파다해진 바람에 죄치업길도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대표님의 입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같은 업계 회장님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제 전남편 얘기를 하셔서 전남편이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치적 문제로 소란스러운 직원을 뽑고 싶은 회사는 없을 테니까요. 한때는 왜 피해자인 내가 회사를 나가야 하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제가 드디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백수신세가 되어 지내게 되었고 상간녀는 얼굴 팔려 재혼도 못할 것 같은지 혼자 어렵게 자식을 키우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같이 책임져야 할 친부인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와서 다 상간녀 탓을 하며 자기 애까지 낳은 상간녀를 모른 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아끼던 시부모님은 혼외자 손주가 부끄러운지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 상간녀가 돈이 없는지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걸 뭐 그리 대단한 세기의 사랑인 척 했는지 저는 그 두 사람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던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어요. 저와는 이미 오래전 끊어진 인연이었고 이제 제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저 저는 제 할 일을 하며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전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네요. 어쩌다 비슷한 처지가 되어 신경이 쓰이시는지 유독 신경 써주시는 대표님 덕분에 매일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제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 삶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